네, 저희가 12구 참사 희생자 유족분들을 차례로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님 강선희 씨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따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어머님이나 가족들한테? 상은이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딸이었어요. 음,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는 첫 번째 손주이기도 했고, 음, 네. 그래요. 근데 아직도 그 따님 방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상은이 방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직도 믿어지지도 않고, 음, 네, 믿고 싶지도 않고, 음, 때로는 이제 문을 열면 상은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남아있는 상은이 채취가 사라질까봐, 네, 정리할 수가 없네요. 그럼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그 보존을 하실 생각이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럴 마음입니다. 차마 이제 손을 못 대시는구나. 그렇죠. 네. 49제 때 그 상은 씨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준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이거는 이제 상은이 아빠가 네, 네,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네, 친구들이 그 아이유가 설리를 위해서 부른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예, 겨울잠이라고. 예, 예, 예. 네, 그 노래랑 상사화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줬어요. 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래를 직접 녹음하고 거기에 상은이 사진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줬는데, 예. 네, 그 그, 영상들을 보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음, 이 딸아이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사 후에 그러면 이 따님의 친구분들은 계속 연락해오고 찾아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자주 그러진 못하지만 음, 어떤 시기가 되면 뭐 설날에도 그렇고 네, 문자도 보내주고 음, 또 가깝게 최근에 지냈던 친구하고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음, 네, 그리고 49제 때 친구들이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날 이태원에 가게 됐다고 그래요?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네, 상은이는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저랑 이제 홍콩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예, 이제 거기서 할로윈 의상을 준비해 오라고 해서 음, 처음 이제 할로윈을 접하게 됐고 음, 이제 3년 전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어, 네, 그때가 이제 할로윈 축제 기간이 있어서 음, 그때 엄청 즐겁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의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음, 요번에 시험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산 할로윈 의상을 입고 친구랑 음, 이태원 간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어머님께서도 상은 씨가 이태원 간다는 사실은 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상은이는 그 전에도 이태원을 좋아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참사 발생 소식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네네. 근데 뭐 설마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이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네, 처음에는. 네, 그쵸. 저는 참사 당일에 사실 강원도로 이제 등산을 갔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상은이가 놀러 가면 전화 잘 받기 어려우니까, 음, 네,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카톡으로 우리 잘 갔다 왔고, 음, 재밌게 잘 놀다 와라. 음, 그리고 카톡을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 다음날 새벽에 6시에 이제 TV를 켰더니, 뉴스에 이태원 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래서, 참사 소식을 그때 처음 접하셨던 네, 거예요? 30일 6시에 처음 알았죠. 그래서 아이고, 예. 놀라서 이제 상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음, 용산 경찰서에서 받았어요. 어, 그 이태원역 주변에서 수거한 거라고. 음, 그래서 혹시 핸드폰만 떨어뜨렸겠지, 집에 가 있겠지 하고 이웃에게 부탁해서 예. 집에 가봐달라고 했는데 음, 상은이가 방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설마 친구랑 같이 있겠지, 어디 병원에 있겠지 하면서 올라왔어요. 음, 네,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만에 그럼 따님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 사망 신고서에는 30일
0시 00분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2시간 정도 지나서 연락을 받은 거죠. 아, 그래요. 아,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공청회 직접 참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지켜보시니까. 사실 어제 공청회에서 많은 국조특위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음, 이 국정조사의 순서도 잘못된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진정한 유가족들이라던가 생존자들이라던가 음, 상인분들의 증언 없이 시작된 국정조사라 음, 네, 그런 순서라던가 내용에 있어서 음,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음, 예산안 협의 정쟁으로 국정조사 기간이 한 20일 이상 그렇죠. 네, 협의됐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안타까웠고 음, 그래도 어제 그렇게 어렵게 음, 용기를 내셔서 증언해 주신 많은 분들 덕택에 음, 공청회에 참가한 대부분 국조특위위원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눈물 지으면서 약속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눈물이 과거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제 저희 대표님이라던가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정부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음, 조사 기관이 음, 수립이 돼서 예, 정말 철저하게 모든 책임자들이 조사받고 음, 진,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세월호 조사위와 같은 여러 어떤 그 독립적인 조사 기관이 꾸려져서 다시 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제 또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좀 어떻게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 저도 좀 함께 좀 가져보고요. 아무튼 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일단 좀 그 활동이 끝날 것 같아요. 활동 기간이 네네. 더 연장될 사실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뭐 의원들이 뭐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많이 답답하고 부족했어요. 음, 기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총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음, 특수본에서조차도 수사도 입건도 되지 않았잖아요. 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그 여당 의원들은 사실은 진상 규명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었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서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기간에 한정돼서 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채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마지막으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2022년 10월 29일은 역사로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날이었습니다. 무슨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 평범한 날에 참담하게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예, 헌법의 생명권과 국민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있었을 뿐 국가는 없었던 2022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따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상은아, 너무 그립고 보고 싶구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이어서 고마웠고 행복했다. 사랑해. 네,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아마 따님도 평안히 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꿋꿋이 버티셔야죠.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12구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님 강선희 씨와 함께했습니다.